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재배학 구강 육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육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묘를 길러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종자를 바로 뿌려서 종자를 직파하지 않고 뿌리가 있는 어린 식물로 길러서 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이제 이 어린 식물, 뿌리가 있는 어린 식물을 기르는 걸 바로 육묘라고 합니다.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육묘의 필요성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육묘의 필요성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면은 이 관련된 문제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일 겁니다. 자, 육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직파가 심히 불리한 경우. 딸기, 고구마, 과수 이런 것들은 종자로 직파하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재배 방법이죠. 두 번째는 증수, 수확을 늘리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과채류, 벽, 콩, 맹류에서는 육묘를 하는 것이 생육이 조장돼서 증수된다. 세 번째는 조기 수확. 종자를 직파하는 것보다는 육묘를 통해서 키우면은 수확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토지 이용도가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육묘가 확실히 토지 이용도를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종자를 뿌려서 하는 것보다는 수확량도 훨씬 많게 되고요. 다섯 번째, 재해 방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길러서 심게 되면은 병충해, 한해, 냉해 등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있고,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벼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 도복이 경감되고, 감자를 가을에 재배하게 되면은 고온해가 경감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재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수절약. 그래서 배에서는 특히 모짜리, 그러니까 육묘하는 시기 동안은 본답에 용수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 절감. 직파에서 종자를 직파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초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추대 방지. 특히 보시면은 예에서 봄 결구 배출을 육묘에서 이식하면 직파할 때는 냉온 시기에 이 저온에 감응해서 이제 추대하거나 결구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마지막으로 종자절약. 직파하는 것보다는 육묘하는 것이 훨씬 더 종자량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요 아홉 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은 이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상상토, 이거는 용어만 익혀놓으시면 되는데, 묘상이라는 거는 이런 그 어린 모를 육성하는 그 장소를 묘상이라 합니다. 주로 이제 상자에서 많이 길러서 상자에서 많이 기르는데, 보면은 벽 같은 경우는 묘대 또는 모짜리라 하고, 그리고 수목인 경우에는 묘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토는 그 묘상에 사용되는 흙을 상토라고 합니다. 그 용어만 익혀 놓으시면 되고, 묘상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토의 종류 구성 보시면, 상토의 종류는 일반적인 관행상토라 해서 이거는 퇴비하고 흙을 섞어서 이제 충분히 숙성시킨 걸 그냥 관행상토라 하고요. 속성상토는 유기물과 흙을 이제 5대5나 5대5에서 3대7 비율로 섞어서 거기에다가 화학 비료하고 습기를 배합해서 단기간에 많이 만드는 걸 속성상토랍니다. 공정육묘상토는
이 뭐냐면 이 공정육묘라는 게 이제 그 정형화된 그 저 뒤에 더 나올 거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형화된 육묘 방식을 공정육묘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상토인데 이건 뭐냐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속성 상토에다가 이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 이런 흙을 이제 혼합해서 요거는 적절한 혼합인데 요 용어까지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만드는 거, 혼합해서 공정육묘에 사용하는 흙을 공정육묘 상토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게 상토의 조건입니다. 상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분, 수분,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지 이 5가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배수성, 보수성, 통기성 이런 것들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죠? 물리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pH가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무기 양분이 적정 수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토에는 병원균도 없어야 되고 해충도 없어야 되고 잡초 씨앗도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토 사용 중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야 된다. 이게 상토의 조건입니다. 묘상 설치 장소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육묘 방식이 나오는데요. 재래식 육묘, 공정 육묘, 특수 육묘가 있는데요. 재래식 육묘는 그냥 육묘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1차 옮겨 심고 2차 옮겨 심고 마지막에 봄밭에 정식하는 방식으로 충실한 모는 키울 수 있지만 면적 이용률이 낮다는 거. 요 내용을 아시면 되고요. 자, 공정육묘는 한 번 더 체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정육묘는 공장식으로 갖춰진 육묘 설비에서 연중 계획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플러그묘라고 합니다. 이 공정육묘는 이 플러그묘라 용어도 아셔야 합니다. 플러그묘. 그래서 이거는 공장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균일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생산 시기 및 생산량 조절이 가능해서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내용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특수 육묘로 뭐 정목 육묘, 삼목 육묘, 양액 육묘, 조직 배양형 육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 육묘를 하시고 그리고 육묘와 관련돼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개념이 그 누락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경화란 개념입니다. 경화. 이 경화가 뭐냐면은 이 육묘에서 자란 어린 모를 외부 환경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적응시켜서 요 보시면 8회에 나오죠.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을 경화라 합니다. 요 용어는 무슨 의미인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화.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미리 노출을 시켜서 순화시키는 과정을 경화라 한다는 거. 요 용어도 알아놓으십니다.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10회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보면은 육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쭉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쭉 읽으면은 자, 다 뭐 직파에 의해서 종자도 절약된다 했죠. 토지 이용도 높인다 했죠. 수확기 땡길 수 있다 했죠. 근데 리얼은 보시면은 유목의 환경 관리 및 병충해 방지가 어렵다 아니죠. 병충해나 뭐 한해, 냉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후에도 문제 보시면은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추락이 조절 가능하다 있죠. 그리고
유기질 아까 육묘상토에다 피트모스 이런 것들을 첨가한다 했죠. 그리고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증수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공간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고정되는 거 이동하는 게 당연히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이거는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회, 8회 보면은 정식기의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적응시켜서 순화시키는 과정은 경화라는 거죠. 이 경화. 그래서 육묘할 때는 경화란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요거 육묘에서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묘를 끝내고 그다음 영양분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영양분식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됐지만은 종자로 번식하는 방법과 영양 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종자는 그죠? 성이 관련돼서 유성 번식이랍니다. 그죠? 암수 성이 결합해서 종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번식되는 게 종자 번식이고, 영양 번식은 성하고 상관없이 식물체의 영양기관으로 번식한다 해서 무성 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번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자연 영양 번식과 인공 영양 번식. 자, 감자의 밑에 감자 등이 줄기, 그 고구마의 등이 뿌리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바로 다시 재배하는 걸 영양 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 영양 번식은 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 외에도 인공적으로 영양체를 분리하는 거, 뭐 분주라든지 취목, 삽목, 접목 이런 것들인데 뒤에 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었지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정리를 해보면은 종자 번식의 장점, 이거 앞에 맨 처음 시간에 배웠죠. 뭐 대량 번식 생산이 용이하다, 그리고 저장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잡 육종으로 우량종 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영양 번식이 어려울 때 이용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자, 우리가 무성생식, 무성번식, 영양번식의 장점은 뭐냐? 자, 종자번식이 어려울 때 이용된다. 그리고 우량한 기본적인 유전지를 계속 쉽게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대로 그죠? 형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종자번식 하는 것보다는 조기 수확, 수량 증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암수 어느 한쪽 그룹만 재배할 때 이용된다. 그리고 접목 영양분식 중에서 특히 접목을 하게 되면은 수세 조절도 되고 풍토 적응성도 증대되고 병충해 저항성도 증대되고 결과도 촉진되고, 그러니까는 과일이 열리는 것도 촉진된다는 거죠. 품질 향상, 수세 회복 등을 다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점은 아까 저기 그 뭐 종자분식의 장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종자에 비해서 정식률이 낮고 장기 보관, 저장, 운반 관리가 힘들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될 때는 제거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장단점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번식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주하고 분구가 있습니다. 분주는 포기를 나눈 거고, 분구는 그 알뿔이 있는 것들을 인공적으로 나눈 걸 분구라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는 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체크해서 나와 있죠. 흡지, 포복경. 흡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 속에서 가지가 나와서 위로 나오는 게 흡지랍니다. 그리고 포복경은 그 줄기가 땅 속에서 번식하는 게 포복경입니다. 근데 포복경은 딸기 점란이 있고, 흡지는 국화부터 해서 용설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구하는 거는, 자, 분구하는 거는
이 알뿌리가 된 거, 뭐 튤립, 백화, 수선, 아이리스, 다알리아 있는데 자연적으로 앞에는 분구가 안 하고 인위적으로 다알리아는 절단해서 분구해야 된다는 거. 취목입니다. 취목. 취목은 뭐냐면은 가지 뭐 가령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이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발근을 시키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발근을 시켜서 번식시키는 방법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토법, 이거는 묻어떼기인데요. 맨 처음 여기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면은 여기서 흙을 덮어서 이 가지에 여기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어서 여기에 뿌리가 나오게 해서 발근시키는 방법.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용어 자체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성토법은. 그리고 은지법, 이거는 휘무지입니다. 휘무지. 이 한글 한자로 되어 있는 거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아셔야 됩니다. 성토법은 묻어떼기, 은지법은 휘무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가지 있는 대로 그 덮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이렇게 자 나무가 있는데요.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휘어서 휘게 해서 요 부분에 흙에 묵히게 해서 뿌리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휘무지입니다. 여기에다가 흙을 덮어서. 그래서 가지를 휘어서 일부를 흙 속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법, 가지의 일부만, 이렇게 이 가지의 일부만 흙 속에 묻는 방법, 이걸 보통법. 선치법은 선단 부분, 가지의 앞부분, 선단 부분,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 앞부분은 선단 부분을 휘어서 거기에다가 그 뿌리가 나게 하는 방법. 파상치법은 파도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몇 군데를 휘어게 해갖고 여기마다 흙이 뭐고 뿌리를 나오게 해서 취목하는 방법. 이걸 파상치법입니다. 당목치법. 당목치법은 뭐냐면 아예 가지를 수평으로 그냥 쭉 묻어서 요 마디가 있으면 그 마디마다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취목법에 쓰는 거나 이 당목치법에 쓰는 거나 이 거의 종류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용어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보통법이 뭔지, 선치법은 뭔지, 파상치법은 뭔지, 당목치법은 뭔지를 용어를 여기서는 하여튼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치법, 이거는 다른 말로 양치법 또는 공중치목법이랍니다. 이 가지가 너무 높이 있거나 이럴 때는 땅속에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나무가 자라서 이 가지가 위에 있을 때,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럴 때는 땅속에 못 묻으니까 이때는 발근시키는 방법이 절상이나 화상박피, 절상이라는 건 상처를 낸다는 거죠. 절상이나 이렇게 황상박피, 껍질에 살짝 벗겨내는 거 방법으로 해서 그 부위에 흙이나 수태를 감아서 거기에다가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고치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고무나무, 호랑가시나무, 날락, 목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흙수태, 수태는 아시죠? 수태는 그겁니다. 그죠? 이끼류 이런 걸 수태랍니다. 삽목, 삽목은 끝꽂이입니다. 휘목, 아까 보신 휘목은 그 뭐냐면은 가지 자체를 여기 보시면은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게 휘목입니다. 휘목은 분리하지 않고 발근시키고 나서 분리를 하는 건데요. 이 삽목은 분리를 해서 그죠? 분리를 해서 그걸 발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끝꽂이랍니다. 여기에는 잎꽂이, 잎을 꼽아서
독립개체로 번식하는 방법. 이거는 보시면은 산세베리아, 렉스 베고니아, 펠라고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 이런 것들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종류를 잎꽂이 하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잎눈꽂이는 뭐냐면은 여바 자체를 꽂아서 또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뿌리꽂이, 뿌리를 나누어서 뿌리를 꼽는 근삽이라고요. 그리고 가지를 꼽는 걸 지삽이라 합니다. 지삽에는 녹지삽, 경지삽, 신초삽, 단화삽인데 녹지삽은 당해년도에 자란 거, 당해년도에 자란 가지를 이용하는 거, 경지삽은 전년도에 자란 가지, 신초삽은 1년 미만의 새 가지, 신초가 1년 미만 새 가지라는 거죠. 단화삽은 눈 하나만 있는 가진 줄기를 이용하는 거. 뭐 여기에 뭐 또 용어가 또 붙습니다. 뭐 숙지삽이라 해서 좀 숙지 말 그대로 오래된 조금 묵은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삽목을 이용한 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쭉 읽어보시고 그 삽목의 장점 이것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장점, 단점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접목이 나옵니다. 지금 또 용어가 접목, 취목, 그리고 삽목, 다음에 접목입니다. 접목은 뭐냐면은 영양체 두 개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성층이 밀착되게 결합을 시켜서 하나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쪽에 위쪽에 있는 것을 위쪽에 있는 식물을 접수라 하고요. 뿌리가 되는 쪽을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대로 잘 융합돼서 성장이 되면 활착이라고. 그래서 이 활착이 잘 돼서 발육이나 결실이 좋으면 그걸 접목 친화랍니다. 이 접목의 이점은 또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 연수를 단축한다.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스양배를 마르멜로 대목에다가 접목을 하고 사과를 파라다이스 대목에 접목하면은 외화한다, 작아진다, 외성 대목이 되면서 이 작아지면서 결과 연령이 단축되고 관리도 그죠, 키도 작아져서 관리하기도 편해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살구를 일본 종자두 그리고 앵두를 복숭아 대목에 접목시키면은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수령도 길어진다 해서 이는 강화 대목이랍니다. 아까는 외성 대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수세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토 적응성도 증대한다. 감을 고염나무 대목에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감은 어디에 접목하는지 이런 것들. 감을 고염나무 대목에 접목하면 내한성이 증대되고 복숭아 자두를 개복숭아에 접목하면 알칼리 토양의 적응성이 높아지고 배를 중국 홍배 대목에 접목하면 건조한 토양의 적응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병충해 저항성도 증대된다. 포도의 뿌리 진딧물인 필록세라는 바이러스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대목에 접목하면 경감되고 사과선 중도 환엽 해당 등의 저항성 대목에 접목하면 경감되고 그리고 토마토는 야생 토마토에 수박을 박이나 호박에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은 품마른병, 위조병, 등굴종인병이 경감된다는 거. 그리고 세양배, 화상병은 중국 홍배, 산돌배, 돌배에 접목한 경감된다. 요 내용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병충해 저항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결과가 향상된다. 특히 보면은 온주밀감을 탱자에다가 유자 대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탱자에다가 접목하면은 과실 자체가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세 회복.
감 내용 읽어보십시오. 요 아까 탱자나무에 접목하는 이 밀감, 온주 밀감이 노쇠되면은 유자 뿌리에다 또 접목하면 수세가 회복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접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접한다는 거죠. 노목이면은 밑에서 접을 못하니까 높은 위치에 고접을 하게 되면은 품종 개신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 접목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접목의 이점. 자, 접목 시기는 대목은 생리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하는 게 좋고 접수 위에 붙이는 접수는 활동이 약한 시기에 활착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초가을이나 이른 봄에 접목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접목하는 방법 쭉 나와 있는데 그 쭉 읽어 보시면은 그런 용어 자체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용어 자체 뒤에는 또 더 나옵니다. 이런 방식의 용어는 쭉 읽어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용어의 의미, 용어의 뜻을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 접목은 접목은 여기서 어떤 부분에 유의하냐면 한 번 더 보시면 이 접목의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 요걸 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보면은 토양 전염병 발생을 억제한다. 아까 수박의 등굴 쪽인병이죠. 오이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온 전등 불량 환경에 대한 내성을 증대시킨다는 거. 그리고 흡비력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강해진다. 흡비력, 과습에 잘 견딘다. 과실의 품질이 우수해진다. 불리한 점은 질소를 과다 흡수할 우려가 있다는 거, 기형과가 많이 생긴다는 거, 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흰 가루병에 약해진다.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직 배양. 조직 배양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식물은 세포 하나가 단일 세포로부터 이제 완전한 개체가 재생될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형 성능이랍니다. 요 용어. 세포 하나가 이 단일 세포로부터 완전한 개체가 재생될 수 있다. 이걸 전형 성능이랍니다. 요 용어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이 가능한 이유가 이 전형 성능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특히 아까 여기서는 뭐 쭉 읽어보시면은 아실 내용이고 약배양이라는 게 있는데 약배양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그렇게 출제가 나온 경향은 없습니다. 세포융합은 뭐냐면 세포융합은 이 교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종류끼리 잡종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세포융합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pG 처리나 전기 충격을 통해서 이제 이 세포질 자체를 세포 자체를 융합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체세포 잡종이랍니다. 이런 예로는 토메이토라 해서 감자와 토마토를 원형질체를 융합시켜서 만든 포메이토 이런 것들이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식성 식물, 자식성 식물은 뭐냐면은 개체가 다른 개체의 정자세포와 난자세포, 정세포, 난세포가 만나서 수정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뭐 이런 거는 사과, 뭐 감 이런 것들 나머지 일반적인 어 채소들 다 이 다식성이고 자식성은 뭐냐면 동일 개체에서 그죠? 암술수수로 만나서 번식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과수에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쭉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뭐 앞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영양분식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10회 때 보시면은 자,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 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하는 걸 뭐라 했습니까? 아까 높은 위치에 있는 거는 특히 고무나무인데 고치법이라 했죠. 그죠? 그게 고치법이고 그리고 모식물의 기부에 그러니까 이 밑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척지가 나오는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묻어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흙을 묻어서 하는 거 승토법이랍니다. 그죠? 승토법. 그래서 1번이고. 자, 아까 수박은 어떤 병을 방지할 수 있다. 수박, 뭐 호박, 오이 뭐 이런 것들은 덩굴 쪽입니다. 이게 그죠? 박호박에다가 접목하면 된다. 1번. 아, 그리고 엽삽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까 엽삽 뭐 라스베고니아, 글록시니아, 뭐 페페로니아, 팔라고리움, 산세베리아 이런 것들 나오죠. 메리골드는 없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7회 때는 보시면은 자, 잎, 줄기, 뿌리를 모체부터 분리했으면 아까 뭐라 했지? 삽목이라 했죠. 끝꽂이 그죠? 삽목, 치목은 분리 안 하고서 번식 일단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뿌리 부분에서 생겨난 폭이나 부정알을 나누어서 하는 거는 뭐냐 포기를 나누는 거는 분주입니다. 분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용어, 특히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서 보면 용어, 그래서 용어를 익혀 놓으시면은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